안녕하십니까. 24년 2학기 금융인공지능 기말고사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수강생 2019-2925 김진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해 현대차의 주가를 예측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며 기존의 LSTM이나 GRU 같은 시계열 모델보다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주가 데이터와 거시경제적 변수를 결합하여 정교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데이터의 구성과 피처 선정 이유 등을 말씀드리고, 레그 변수 생성 및 상관관계, 그 이유, PCA를 이용한 차원 축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머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시 코드와 현재 코드를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이후 트랜스포머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또 트랜스포머 학습 과정을 손실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여 예측 결과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현대차 종가 예측은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투자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주가 데이터는 비선형적이고 노이즈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발표의 목표는 다중 피처와 레그 변수를 활용해 현대차의 종가를 트랜스포머로 예측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데이터 구성과 피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타겟은 현대차의 종가이며 주요 피처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의 종가와 이자율 $1 환율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각 피처의 역할과 피처를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으로 같은 경제적 환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IT, 배터리 등 산업 간 연관성을 통해 현대차의 주가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로서 이자율은 소비자 대출 비용 및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며 고가 소비재인 자동차 판매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환율 같은 경우에 현대차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환율 변동이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처로서 의미가 있다 생각하여 포함하였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엔 결제값을 보관법으로 처리한 후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 정기화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기 위해 레그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종가의 1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레그 변수는 시계열 데이터의 자기회계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종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그 변수는 이 시계열 데이터의 자기회계적 특성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저희는 현대차 종가의 과거 5일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현재 종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레그 변수와 타겟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레그 1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차 종가가 매우 자기회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레그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트랜스포머가 학습함으로써 타겟 변수에 더 강력한 예측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그 변수를 추가하면서 피처가 늘어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다중공선성은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에 불안정성을 가져오며 특정 피처가 모델의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A 적용 전에는 레그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
일부 피처의 기여도가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VIF, 즉 분산 팽창 계수를 계산했습니다. 이 지표는 특정 피처가 다른 피처들과 얼마나 상관성이 높은지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을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CA를 적용하기 전에는 일부 변수의 VIF 값이 만을 초과하는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CA를 적용하여 주요 성분만 남기고 차원을 축소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PCA 적용 후의 결과로 모든 VIF 값이 10 미만으로 낮아져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PCA를 적용하여 주요 성분들이 데이터 분산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각각의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을 나타내며 이 파선 그래프는 누적 설명 분산 비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성분은 데이터의 약 60%를 설명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주요 패턴을 포착했음을 의미합니다. 누적 설명 분산 비율을 보면 상위 2개의 주성분이 데이터의 약 80%를 설명하며 상위 10개의 주성분은 데이터의 95% 이상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점은 차원을 줄이더라도 대부분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PCA를 적용한 이유는 다중 공선성을 완화하고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선택한 10개의 주성분이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PCA는 모델의 계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를 진행하기 전에 이 트랜스포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NLP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데이터 간 관계를 학습합니다. 이를 주가 예측에 적용하면 피처 간 상호작용과 시간 단계 간의 의존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현대차 종가와 삼성전자 종가, 환율 등 다른 피처 간의 연관성을 학습하고 각 피처가 타겟 변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또한 포지션 인코딩을 통해 트랜스포머가 시계열 데이터의 순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병렬 처리 특성은 대규모 데이터와 다중 피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적합하며 LSTM이나 GRU 같은 모델에 비해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이 슬라이드는 교수님께서 주신 예시 트랜스포머 코드와 현재 코드의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예시 코드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와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예시 코드는 단일 종가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기본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중 피처를 포함시켜 현대차 종가, 다른 주요 종목의 종가, 그리고 경제 지표 데이터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시 코드는 단일 타겟 데이터를 단순히 학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중 피처와 레그 변수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복잡성을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의 임베딩 레이어와 포지션 인코딩을 추가하여 다중 피처의 차원을 모델 차원에 맞게 변환했고 이로 인해 학습 속도가 빨라졌으며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켜 모델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레그 변수도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 회귀적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레그 변수는 종가의 단기적 추세와 변동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하이퍼 파라미터도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 모델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주가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A를 적용하거나 조기 종료 기능을 추가하여 모델의 성능 평가와 학습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했습니다. 모델 차원을 64로 설정한 이유는 데이터 크기와 모델의 복잡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너무 작은 차원은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큰 차원은 과적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헤드수, N헤드를 4로 설정한 이유는 적절한 헤드수를 통해서 다양한 피처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num layers는 2로 설정하여 적절한 깊이를 유지했고 또 drop out 비율은 0.1로 과적합을 방지했습니다. 합승률 같은 경우에는 0.001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으며 배치 사이즈는 32로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속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은 검증 손실과 예측 성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실험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학습 손실과 검증 손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학습 과정에서 손실이 꾸준히 감소하며 모델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습 손실이 이 F크가 진행됨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을 점점 더 잘 학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습 손실과 검증 손실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모델이 과적합 없이 일반화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피처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계열 모델에서는 학습하기 어려웠던 긴 시간 간격, 롱텀의 데이터 인준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트레인 로스와 테스트 로스의 경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델이 과적화 없이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측 결과와 성능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Actual vs Predicted 그래프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실제 종가와 매우 유사한 예측을 생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선이 파란색이 true value고 주황색이 prediction인데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고 오차도 거의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서 RMSE가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모델이 과적합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레그 변수와 다중 픽처의 조합, 그리고 PCA 같은 것의 트랜스포머 구조의 개선이 이러한 성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현대차 주가 예측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긴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의 LSTM이나 GRU보다 더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학습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A를 적용하는데 이 PCA를 적용한 점은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PCA를 통해 차원을 축소하면서도 주요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모델의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 RMSE는 약 0.0461로 계산되었으며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유사성을 통해 모델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주가 예측과 같은 복잡한 시계열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주가와 이자율, 환율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유가, 소비자 신뢰 지수, 산업별 생산 지수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현대차 주가의 변화에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을 더욱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시계열 모델인 LSTM, GRU와의 성능 비교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장기적인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학습 속도를 비교할 것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했지만 향후에는 그리드 서치 또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자동화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기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더 최적화하기 위해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나 인포머와 같은 변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은 주가 예측과 같은 시계열 문제에 더 적합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은 현대차 주가 예측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동하며 다양한 변수와 모델 개선 방향을 통해 더욱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는 주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시간 금융 분석 도구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